안녕하세요. 바이미 성형외과 원장 최한명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네, 오늘은 이마 필러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마 필러를 할 이유,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마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꺼지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부분적으로 꺼진 분이 많은데요. 가운데만 꺼진 분들 또는 가쪽만 꺼진 분들 또는 세 분이 다 꺼진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그런 경우는 약간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인생이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마에 볼륨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밝고 부드럽고 좀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요즘엔 이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형물 같이 이제 보형물이나 보이시멘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영구적으로 채우는 방식이 있고 또는 지방 이식이나 또는 필러 같은 경우에서 채워주는 방식이 있는데 각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한테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는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마 필러를 하게 되면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이마가 평균적으로 좋으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이마는 이 가운데, 미드라인 가운데 쪽이 아무래도 가장 높은 상태에서 이게 아래로 떨어질수록 그리고 이 부분부터 약간 위로 가고 아래로 갈수록 좀 더 낮아지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너무 빵빵한 느낌만 강조하다 보면 너무 튀어나온 느낌을 받거나 또는 이제 너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입체적인 느낌을 위해서는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양쪽으로 떨어질수록 좀 더 낮아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건 지방 이식이 좋을지 아니면 필러가 좋을지 어떤 거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대본 없는 거는 해보세요. 네. 네, 일단 필러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점은 내 몸에서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죠. 빠지는 게 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은 처음에 울퉁불퉁할 수가 있습니다. 필러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장 하기가 편하다는 점, 이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과가 예측 가능합니다. 필러는 생착률 같은 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필러는 넣은 상태, 그리고 넣은 양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 교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방은 자연스러운 모양은 가장 큰 장점이겠지만 생착률이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방의 생착률은 줄기세포를 섞었던 PRP 섞었던 사실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요즘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항상 잘 드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생착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은 2차, 3차 이렇게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분이 2번 이상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한 생착률이 너무 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볼록하게 나와버려서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도 가라앉지가 않아서 나중에 오히려 흡입해서 제거하거나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방 이식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빼야 됩니다. 허벅지든 배에서 빼든 팔에서 빼든 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좀 침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장점은 생착만 되게 되면 빠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되겠지만 이 생착률과 그리고 뺄 때 좀 고통스럽다는 이 두 가지는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시술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 필러의 유지기. 이마 필러 같은 경우는 흡수가 빠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에 너무 빠지는 게 걱정이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냥 부자연스러운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 뒤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군데군데 꺼진 부분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충하는 개념으로 한 6개월 정도 뒤에 맞는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다 빠지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 빠진다는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에 대한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시술 과정.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증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마취 크림을 바릅니다. 마취 크림을 10에서 20분 정도 바르고요. 바른 상태에서 이제 다시 국소 마취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마 전체를 마취 주사를 이용해서 신경 마취를 다 시행을 하고요. 다시 그래서 이제 충분히 블럭이 된 다음에, 마취가 된 다음에 이제 시술이 시작되게 됩니다. 보통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캐뉼라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캐뉼라를 이용할 때는 보통 눈썹 주위나 헤어라인 쪽에 구멍을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른 위치로 만들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려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마취 크림 10분 정도, 주사 마취한 다음에 또 한 10분 정도, 시술은 한 10에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어느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통 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개인차가 또 매우 큽니다. 어떤 분들 같은 뭐 20-30cc로도 어느 봉긋한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 군데가 꺼진 분들이 제일 많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필러 적게 넣으면 너무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양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일 중요한 이 눈썹뼈의 높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눈썹뼈가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마 전체에는 사실 필러가 좀 소량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필러를 넣었을 때 그 이마의 돌출 정도가 눈썹뼈보다 더 앞에 위치하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썹뼈가 많이 튀어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필러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4에서 6cc 정도면 되지만 많이 꺼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8, 10cc 이상 들어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되신 분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